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PF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개 순서는 PF의 정의, PF 대출 관련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역할, 그리고 취준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이렇게 총 4가지로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일단 모 금융기관 이 계장님께서 제 채널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해당 자료와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겸해서 여러분들께 딱 요약된 그 핵심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모 계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PF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부동산 PF 대출인데, 실제로 부동산 외에도 선박, 항공기, 태양광, SOC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아직 부동산 PF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부동산 PF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적 정의만 듣고 딱 약간 PF가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잡히시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역에 굉장히 괜찮은 땅이 매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제가 가진 돈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저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지으면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이익이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액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진 돈이 만약에 25억이 있어요. 그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짓고 싶다고 했죠.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뭐 공사비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았을 때 한 65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5억이었고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25억이 더 필요하죠. 왜냐면 땅은 50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65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총 25억에 65억을 더한 90억이 저한테 더 필요하겠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하냐? 바로 이제 뭐 제 주변에서 뭐 90억을 선뜻 빌려줄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도대체 저를 뭘 믿고 이제 90억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조금의 이제 금융 지식이 들어가는데, 은행이 여신을 취급할 때 검토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기초자산, 현금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공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예에서 기초자산은 무엇이 되냐? 은행이 90억을 빌려준 대신 50억의 땅을 담보로 가져가겠다는 그 50억의 땅이 바로 기초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은 무엇이냐?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아까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분양 대금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 흐름은 분양 수입금이 바로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공여는 그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업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공여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충족된 흐름 속에서 실행된 대출이 바로 PF 대출입니다. 그 다음으로 PF 대출과 관련된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까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여기서 그래서 시행사는 바로 제가 시행사가 됩니다. 즉 사업을 주최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위에서 건물을 올려주고 대가를 받아가는 회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PM사가 있습니다. PM의 약자는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왜 이 PM사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때 용업업체의 도움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크게는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는 GP가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이제 투자권을 보고 이제 실제로 그쪽에다가 투자하는 LP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P를 맡는 거는 이제 운용사라든지 이제 증권사가 대표적이고, LP의 경우는 뭐 시중은행이라든지 뭐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등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사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금융기관한테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저당권 등을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탁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금융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등장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이제 G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P의 경우는 투자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IM이라는 투자 자료를 통해서 시행사는 누구고 또 시공사는 누구고, 또한 어느 정도의 재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업무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 즉 이제 어떠한 뭐 아까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어떠한 오피스텔을 올릴 예정이고, 이때 이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IM 자료입니다. 따라서 운용의 주체, 즉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증권사라든지 운용사가 이러한 IM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이 바로 그 G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P가 등장하는데요. LP는 이제 GP는 아까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면, LP의 경우는 그러한 뭐 아까 IM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쪽에다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이 생길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의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LP 포지션을 맡고 있었던 금융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투자 진행을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잘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실사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 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페이퍼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도 다녀오고 이런 발로 뛰는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취준생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모든 이제 금융기관이 다 그랬겠지만, 특히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그 성과급 파티를 엄청 벌였어요. 따라서 PF 시장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하였었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유동성이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투자 규제로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라든지 이러한 이슈로 보았을 때 이제 앞으로 PF 시장의 피크 타임은 좀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이 다수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계장님께서 혼자서 실무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테라 펀딩, 헬로 펀딩 등의 P2P 업체가 펀딩하는 PF 대출에 소액을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펀딩 상품의 설명을 정독하고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등기소에서 직접 가서 신탁 원부도 떼봄으로써 업계 용어와 친숙해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시행 등 유명한 서적을 구해 몇 번이고 읽어보는 게 해당 업권 취업 시 큰 도움이 된다고 이 계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업계 초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P 역할을 하는 메이저 운용사의 경우는 평균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요. 신탁사의 경우는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5,500만 원 선 내외,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는 4천에서 5천만 원 내외, 증권사의 경우도 한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선, 그리고 시중은행도 4천 후반에서 5천만 원 후반 정도 선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라벨과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페이퍼워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해요. 또한 1억 원이나 뭐 2억 원의 수준의 돈이 이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뭐 몇십억에서 이제 몇백억 수준의 이제 돈이 이제 유통되다 보니 갖춰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워라밸은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요. 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도 한데, 잘 나가는 팀의 경우 평균 퇴근 시간이
8시에서 9시 정도이며 주말 출근도 빈번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금융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보통 휴식기가 따로 없이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리어는 이제 뭐 워라밸이 워낙 엉망이고 회사 생활이 지치더라도 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커리어라고 해요. 업계 특성상 위에 언급한 다양한 기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금융사에서 보는 눈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근면성실 자체가 커리어가 되는 이유이고, 물론 전문성이 깊은 영역이라 자기 학습도 업권에 있는 동안 꾸준히 해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PF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제 취준생분들께서 알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